동아시아 지형을 뒤흔들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간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땅, 바로 일본 남쪽의 한 섬에서 말이죠. 이곳은 일본이 150년 넘게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슈리성 지하 깊은 곳에서 발견된 천년 전 글자와 고려 왕실의 유물들. 왜 일본은 이 땅의 오랜 역사를 은폐하고 주민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을까요? 수만 명의 인명피해와 수십 년간 이어진 투쟁의 서막. 유전자 검사로 밝혀진 섬주민 82%의 놀라운 혈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독도, 대마도보다 더 오래된 잊혔던 우리 민족의 땅. 이 충격적인 비밀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랑입니다. 저는 국제고고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오키나와의 고요한 바닷바람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리성 복원 공사 현장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지하 3층에서 마주한 거대한 돌문은 마치 천년의 비밀을 굳게 걸어 잠근 듯 위압적이었죠. 돌문에는 고려 현종 11년이라는 선명한 글자와 함께 후손들이 언젠가 진실을 마주하리라는 간절한 염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땀방울과 저의 심장이 함께 요동치는 가운데 천년 만에 돌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에는 수십 개의 도자기 항아리와 중앙의 황금빛 함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황금함을 열자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찬란한 금빛 인장. 고려국 제10도 류큐도 관인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키 수석 연구원은 이 명백한 증거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는 고려왕의 교지, 세심하게 기록된 호구조사 문서, 세금 징수 기록, 심지어 류큐도 출신 인물의 고려, 문과 급제 합격자 명단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토록 충격적인 증거들은 류큐가 명백히 고려의 일부였음을 웅변하고 있었죠. 그러나 환희도 잠시 일본 관계자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하며 모든 발굴을 중단시키고 국가기밀구역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장 작업자 중 한 명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고 언젠가 우리의 진짜 이름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락방에서 발견한 할머니의 낡은 유품 상자 속에는 고려국 류큐도, 병마사 하운이라고 새겨진 옥패와 강씨 세보라는 족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족보에는 고려 고종 18년 몽골 침략을 피해하온 장군이 3,000명의 백성을 이끌고 류큐로 건너와 새로운 고려를 세웠다는 경천동지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이지 12년 일본의 류큐 침략 이후 3만 명의 조선계 주민과 저희 강씨 일족 300명이 학살당하고 강제로 일본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역사는 물론 언젠가 진실을 밝혀달라는 선조의 피 맺힌 당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유품과 족보를 통해 류큐의 숨겨진 역사를 마주한 저는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사학과 가온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은 류큐 발굴 소식을 접하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류큐 관련 문서들을 확인했다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세종실록에 류큐도 한글 교육 시행 명령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죠. 저의 선조인 하온 장군의 후손들이 조선시대까지 관직을 받았다는 기록과 제 성씨가 강씨인 것에 주목하며 더욱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난생 처음 밟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고향에 돌아온 듯한 묘한 안도감과 뭉클함에 휩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특별 열람실에서 가온 교수님은 세종 28년의 기록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류큐도 관찰사 하온겸이 아뢰기를 백성 5만이 모두 한글을 익혀 싸웁니다. 이제 류큐도 백성도 우리 조선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나이다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온겸은 저의 15대 선조였습니다. 교수님은 하온 장군이 훗날 고려 왕실로부터 류큐도 왕에 봉해졌으며 류큐는 사실상 고려와 조선에 충성하는 독립된 제후국이었음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류큐도에서 2만 명의 의병이 조선을 돕기 위해 참전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의병장이 저의 선조인 하무영이라는 사실에 저는 조상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열람실 문이 활짝 열리며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즉시 귀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일 정부 간 합의 사항이며 일본 국민이므로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했지만 끌려가면서도 간절한 눈빛으로 가온 교수님에게 족보를 건네며 복사해서 보관하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일본 대사관 직원은 저의 가족의 안전을 은근히 암시하며 현명하게 행동할 것을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협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미 천년의 세월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로 굳게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과거에 제게 우리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라고 당부했던 유언이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키나와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한솔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문화재청에서 40년간 기록 보존 업무를 담당하다 은퇴한 제1교포라고 저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 류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했다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한솔 노인은 일본 정부가 류큐 병합 이후 압수한 조선 관련 문서들을 몰래 빼돌려 보관해 왔음을 저에게 조용히 밝히며 저를 나하 외곽의 낡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만 권의 문서가 빼곡히 쌓여 마치 숨죽인 역사의 숨결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한솔 노인은 극비 류큐 처리 계획이라는 표지의 파일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서에는 류큐가 실질적으로 조선의 속령이며 주민 90%가 조선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지역을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한 잔혹한 조치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계 지도층 전원 처형, 조선어 사용 금지 및 위반자 처벌, 모든 조선 서적 소각, 강제 창씨 개명 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특히 저항하는 조선인 3만 명을 처형했으며 그중 저희 강씨 일족 300명도 포함되어 시체는 바다에 버리고 기록은 모두 말소했다는 잔혹한 내용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솔 노인은 일본 군인들이 조선 관복을 입은 사람들을 총살하는 섬뜩한 사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 형제분인 하윤대 씨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비극을 마주한 저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솔 노인은 양심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자료가 담긴 USB를 제 손에 몰래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안이 들이닥쳐 저를 포함한 한솔 노인은 불법 문서 소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취조실에서 일본 공안 책임자는 제가 본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라고 거듭 주장하며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가족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노골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압박 속에서도 USB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석방 후 USB를 확인한 저는 수천 개의 파일 속에서 학살 명령서, 처형자 명단, 현장 사진, 심지어 일본 정부 고위층의 육성 녹음까지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쇼와 천황이 직접 서명한 문서로 류큐의 조선인들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의 기억을 지우라는 섬뜩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족의 안전과 민족의 진실 사이에서 깊이 고뇌했지만 결국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접속하여 일본이 숨긴 류큐 3만 명 학살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고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전 세계에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예상치 못한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대만에 거주하는 선우 씨가 자신이 하온 장군의 후손이라고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조상인 하온 장군의 친필 일기를 고이 간직하고 있었고 며칠 후 직접 오키나와로 날아와 제게 그 귀한 일기를 건네주셨습니다. 800년 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잘 보존된 일기 속에는 고종 18년 몽골 침략을 피해 왕명을 받아 3,000명의 백성과 함께 류큐로 건너와 새로운 고려를 세운 하온 장군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그들이 푸른 바다에 떠있는 녹색 낙원에서 평화롭게 원주민들과 공존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개경에 사신을 보내 류큐를 고려의 제10도로 인정받았고 충렬왕으로부터 류큐 군왕에 봉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향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과거 시험을 시행했으며 심지어 고려 통보라고 새겨진 동전을 만들어 500년간 사용했다는 놀라운 기록까지 발견되었죠.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바다 건너 조국이 부를 때까지 고려의 이름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 씨와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일기 전문을 스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전날 밤 괴한들의 습격으로 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할머니가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꿈 덕분에 용기를 얻어 다음 날 당당히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하온 장군의 일기, 고려 왕실 임명장, 동전, 그리고 수많은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류큐가 900년 이상 한국의 영토였고 일본이 무력으로 이를 빼앗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수천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우리는 한국인이다. 천년의 진실을 인정하라. 고 외치며 뜨겁게 호응해 주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적으로 저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도쿄 국립유전체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 지우 박사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지우 박사님은 일본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서 오키나와 주민 10만 명의 DNA를 분석한 결과 82%가 한반도 혈통이며 40%가 고려시대 지배층 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셨습니다. 저의 DNA 또한 고려 왕실 직계와 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지우 박사님은 일본 정부의 폐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백업하여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고 하버드, 옥스퍼드, 베이징대 등 전 세계 학계가 이를 검증하며 오키나와 주민 대부분이 한국계 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오키나와 주민들과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주민들의 DNA 유사성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DNA 검사를 받기 시작하며 나는 한국인이다. 를 외쳤고 소셜미디어에는 내 DNA는 한국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DNA 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결과 공유를 처벌하려 했지만 이미 진실의 물결을 막기에는 늦은 뒤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푸젠성에서도 고려 유민의 후손들이 오키나와 강씨들과 같은 혈통임이 밝혀지며
800년 전 고려인들의 대장정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한국계 혈통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나하시에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들이 한국인임을 외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억압된 세월 속에서 해방감과 감격에 젖어드는 모습은 제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동 경찰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하고 나타나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오키나와 청년문화연대 대표를 비롯한 시위 지도자들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주장했지만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이 무자비하게 휘둘러지며 한 여고생이 부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CNN, BBC 등 국제 언론은 오키나와인들의 정체성을 위한 투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광화문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오키나와 동포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며 뜨거운 연대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엄령에 준하는 특별 조치를 발동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대거 체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300명의 오키나와 출신 자위대원들이 집단 이탈하여 시위대에 합류하고 일본 본토에서도 오키나와 지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상황은 일본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기자 회견을 열어 독립이 아닌 문화적 자치권, 즉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보존, 한국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일본 총리는 제한적 문화 자치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는 15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오키나와의 한국적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며 서울을 찾은 저와 오키나와 대표단은 조국의 차가운 외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오키나와가 국제법상 일본 영토이며 한일 관계와 미국의 반대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저희를 일본 국적자로 규정하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에 대표단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저희에게 한국 시민 단체들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광화문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잃어버린 동포를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대규모 지지 집회를 열어주신 것은 제게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집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100억 원을 모금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오키나와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은 오키나와의 한국문화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주도 지사님이 오키나와를 직접 방문하여 저희를 한 형제라고 부르며 문화 교류를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한국 국회의 오키나와 동포 지원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에 힘입어 통과되었고 오키나와 출신자들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 한국 내 거주 및 취업 자유, 한국 대학, 특례 입학, 이중 국적 허용 추진 등 한국과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더욱 거세진 압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제 딸은 학교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오키나와 내부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이들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들 사이에 깊은 갈등의 꼴이 파였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제게 연락하여 가족의 안전을 암시하는 직접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총리는 문화자치권 확대를 제안하며 한국어 공식 언어 인정, 한국식 이름 사용 허용, 한국 문화 교육 자유 등을 약속했지만 그 대가로 더 이상 독립이나 한국 귀속을 주장하지 말고 제가 오키나와 자치정부 수반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안전과 민족의 대해 사이에서 깊이 고뇌했지만 결국 총리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평화적이지만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탄압은 더욱 거세져 한국어 교육 금지, 한국 문화 행사 불허 등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한인 공동체는 지하로 숨어들어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나하 뒷골목의 낡은 창고 지하실에는 미자 할머니를 비롯한 은퇴, 한국어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지하 학교들이 비밀리에 생겨났습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훈련된 방식으로 증거를 숨기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도쿄 출신의 엘리트 교사를 비롯한 양심적인 일본인 교사들도 지하학교 활동에 동참하며 아름다운 한일 연대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나하 외곽의 낡은 양조장을 개조하여 개인 박물관 형태의 오키나와 한국 역사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에는 하온 장군의 유품, 일본의 학살 현장 사진, 지하학교 아이들의 작품 등 오키나와와 한국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었고, 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뿌리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잃어버렸던 한국 성씨를 되찾았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박물관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시민들의 천막 농성과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대여 지원으로 박물관은 차 박물관이라는 기발한 이름으로 운영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개관 3년 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내 한국어 교육 허용, 한국 문화 행사 자유, 한국식 이름, 병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오키나와 특별문화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46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오키나와의 특수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축하 행사에서 93세의 최고령 생존자 만수 할아버지가 당당히 자신의 진짜 한국 이름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오키나와 전역에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후 오키나와에는 한글 간판이 생기고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는 등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오키나와를 선주민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며 국제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열리자 일본 정부는 자치권을 축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한인회는 한국 정부의 공식 지원을 요청했고 드디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오키나와 동포들은 우리의 혈육이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키나와 한국문화원이 추진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며 제주도와 오키나와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상 가족 찾기 프로젝트로 오키나와와 한국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70년 만에 재회하며 눈물 바다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들의 투쟁이 증오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박물관에는 관람객이 가득하고 저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100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랑님의 용기 있는 여정을 함께하며 류큐의 숨겨진 1000년 역사와 진실을 찾아가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만나보았어요. 조상들의 희생과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투쟁 속에서 하랑님은 수많은 어려움에 맞서 싸우셨죠.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국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연대로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의 가치와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하랑님과 오키나와 동포분들의 불굴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감동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